나중에 목원들을 1대1로 만났을 때나 아니면 목장에서 서로의 나눔 가운데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4단계,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런 의사소통에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확 여러분이 알고 나중에 한 내년도나 내후년도 새가족 목장 왔을 때는 이게 필수 과정으로 넣고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강의하도록 그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결론적으로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잡담의 단계. 따라하겠습니다. 잡담의 단계. 지금 펜이 있으시면 1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뭐라 했죠? 잡담의 단계. 잡담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카타르시스의 단계입니다. 카타르시스의 단계. 카타르시스라는 뜻이 뭐냐면 정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뭔가 정화되는 거죠. 마음이 시원하고 뻥 뚫리고 대화가 그 사람에게 어떤 환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치유와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가 있는 카타르시스의 단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정보 전달의 단계입니다. 정보 전달의 단계.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집에 사실은 엄청나게 이쁜 아내가 있습니다.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만 안 믿을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 말을 믿는 거 보니까 저를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 듣기 시작하는 거, 정보 전달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 설득의 단계, 설득의 단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그 사람을 뭔가 요구하면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만나지 마! 새신자한테 그런 얘기 못하죠. 처음 보는 목자가 와가지고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보고 오히려 관계가 깨지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게 가능한 건 아니라 그래서 대화와 의사소통에는 이런 단계가 발전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잡담의 단계, 두 번째 카타르시스의 단계, 이게 진행되면 세 번째 정보 전달의 단계, 네 번째 설득의 단계. 예, 그런 의사소통의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사들 대상으로 한 건데 교사도 근본적으로 목자입니다. 교사도 목자이고 우리도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목양, 영혼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교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열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1페이지 보면 교사들을 선발할 때도 정말로 열심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이제 결의를 가지고 헌신하기도 하고 목자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열심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교사들 중에 연말 되면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3페이지 가시다 보면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교사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목자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낙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열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상대방이 있는 직분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상대방이 있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잘해서 목장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가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결국 목원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목원이 누구이며 목원과 어떤 관계와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목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네모칸이 있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맞춰보세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1등이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밑에 1등은 5번. 5번 틀리지 않았습니다. 2등입니다. 5번은 1번이 1등입니다. 학생들을 매일 기도해주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인적인 것을,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개인적인 것을 말해주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두 번째로 좋아했고요. 세 번째로는 3번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 선생님을 좋아했다. 결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무엇이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잘 관계 맺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사랑으로 안 다가와서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사역 가운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억해주는 목사는 누구냐? 사랑해주는 목사를 기억해 줍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목사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 좋아야 되죠.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님 하고 기억해 줄 때는 그분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로 위해준다는 것이 와닿기 시작하면 그 목자는 나의 평생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랑이 그에게 사랑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의사소통의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에요.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목원들과 소통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것, 상대방이 내 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내 열심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면 오히려 열심을 낼수록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맞는 말이죠. 확 와닿는 말입니다. 저도 이게 새신자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새신자가 마음을 내 열심만큼 열어주지 않을 때 제가 다가가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막 연락했다가 도망갈까봐, 연락처 끊어버릴까 봐. 그래서 저 새신자 중에서도 전화하는 새신자가 있고 전화 안 하고 문자로 대화하는 새신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있지만 이 열심으로 다가가는 게 때로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나는 목자로서 정말 그릇이 안 된다,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의사소통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5페이지 밑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화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얘기하는 대화면 따분하는 거죠. 상대방은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나는 뭔가 말하고 싶지 않고. 근데 상대방도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간은 대화가 이루어질 때 쾌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뭔가 서로 이어지는 것이 대화이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도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목장 모임한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7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가 따분해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도 그렇고 교회학교 분방본부도 그렇고 여기 교회학교 교사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사실은
망하는 모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하는 것도 교사와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모임을 잘하자 못하자보다 우리가 서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시켜줘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말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티칭이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 목장은 뭐를 하는 겁니까? 티칭, 가르치는 게 아니라 쉐어링, 나눔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거고 다수가 듣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아니죠. 그리고 티칭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듣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나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티칭하려면 한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잘 쉐어링하려면 여러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 안 나게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티 안 나게. 이게 유능한.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재석과 같은 목자가 되십시오. 유재석이 잘 하는 게 뭐냐면요. 게스트가 말을 하도록 잘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소통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의사소통이 사람들 간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4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장 가운데 깊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눔 가운데 우리가 회복도 있고 은혜도 받고 정말로 풍성한 나눔, 막 그 은혜 받은 나눔들, 내 삶을 이야기하는 그 나눔들이 정말로 목장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힘이고 거기서 은혜도 주어지고 회복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목장이 이렇게 잘 나눔이 풍성하고 그 나눔을 기다리고 이 시간에 한 주마다 기다렸다가 목장은 모이기 싫어하는데 막 목원들이 모이고 싶어서 막 그런 목장 모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힘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목장 중에 정말로 나눔이 풍성해서 막 연약한 자들 회복되는 거 그런 목장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목장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장이라는 것이 잘 되기만 하면 연약한 자가 회복을 얻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목장을 만들 수 있을까? 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목자가 나눔 인도를 잘 해내가지고 나눔이 풍성해지는 게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풍성히 나누게 하려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막 내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겠죠. 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를 만났는데 나는 깊은 것을 막 내 이야기를 내가 받은 은혜를 막 처음부터 나눈다? 아니면 새신자를 만났는데 너 지금 너 하는 거 당장 그만둬야 돼. 너 지금 자꾸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면요. 나이트클럽을 끊는 게 아니라 교회를 끊어버리죠. 그러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의사소통의 첫 번째 단계는요. 잡담의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잡담의 단계. 그리고 이 잡담의 단계는 조금 깁니다. 오래 가야 됩니다. 그 밑에 네모칸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과 잡담을 잘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이다. 이거 누가 말한 거죠? 황교림 목사가. 잡담이 능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 나중에 읽어가시고 여러분 잡담의 관계를 충분히 가져야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요. 옆집 사는 아줌마가 와서 직장 아이들 남편 직장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걸 어떤 사람들은
폄하해서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정치 얘기도 했다가 옆집 아저씨 뒷담화도 했다가 뭐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도 열심히 했다가 막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냥 잡다한 이야기. 이게 잡담이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잡담입니다. 근데 잡담을 많이 1년 동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어젯밤에 남편이 나를 때렸어. 자기 속상한 얘기를 이 사람과 막 얘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해준 게 없는데 아주머니가 자기 얘기하고 돌아갔을 뿐인데 아주머니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카타르시스의 단계라는 거예요. 대화의 단계가 자기의 속 이야기, 아픈 이야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처음부터 기도 제목 나누라 그러면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 목장 모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워서 배가 아팠던 새신자도 있어요. 난 이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그럼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 게 정말일까? 그게 아닙니다. 잡담해보지도 않고 처음 낯선 그 사람한테 나의 속 이야기를 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나와 그 사람 사이가 좀 달라지고 잡담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형성되냐면요, 관계가 형성돼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카타르시스의 단계로 가면 내 이야기 하는 게 나를 치료해요. 근데 그 단계는 언제 되냐면 관계가 형성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잡담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형성되느냐?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이면 비로소 저절로 내 얘기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원리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대화의 단계가 카타르시스의 단계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카타르시스의 단계는 뭐냐면요, 자기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털어놓는 단계가 카타르시스의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서 마음에 어떤 공기 정화가 일어납니다. 환기가 일어납니다. 제가 회복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사랑과 나눔도 어느 정도 회복이 있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환기 정도입니다. 환기. 정말로 우울해서 막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터놓을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자기 얘기 터놓으면 우울증이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환기는 일어나요. 환기. 그래서 카타르시스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건 뭐냐, 그분이 나에게 자기 얘기를 터놓으면서 그분 안에 추스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터놓는 그 얘기 속에 치유와 회복인데 우리는 목장 모임 안에서 그거를 이제 삶의 나눔이라고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눔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러려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잡담의 단계를 지나서 카타르시스의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잡담의 단계를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카타르시스의 단계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단계인 거고 그 단계 속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카타르시스의 대화의 단계가 지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게 뭐냐면 정보 전달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 전달의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에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어요. 하지만 저와 충분히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앉아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지시더라. 그때 내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제 얘기를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조언도 내가 살아보니까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보 전달의 단계이고, 정보 전달의 단계는 우리 목장 모임으로 치자면 은혜의 나눔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목장 나눔이 풍성해지려면 카타르시스의 단계를 건너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정보 전달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서로의 나눔이 무수됨 없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 설득의 단계입니다. 설득의 단계는 뭐냐면요, 조언하면 듣는 것, 그리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는 단계입니다.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으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끌어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해내는 것은 사실은 내 설득력이나 옳고 그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과 얼마나 신뢰가 쌓였느냐, 그거는 결국 대화의 단계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득의 단계는 우리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돼요. 목원들이 보면 다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막 조언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새신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것저것 조언하면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할 말들이 많아도 처음에는 죽여줘야 돼요. 이렇게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하기 보면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카타르시스의 단계, 잡담의 단계, 두 번째는 카타르시스의 단계, 세 번째는 정보 전달의 단계, 네 번째는 설득의 단계. 근데 이 단계들을 대화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건너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담하다가 갑자기 내 말에 설득력 있게 따라오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타르시스 단계로 우리는 자기 얘기를 꺼내놓는 단계가 되기를 원하니까 카타르시스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기 시작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정보 전달의 단계입니다. 그때까지 반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여러분 분반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분반 공부를 잘하려면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분반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일단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잘 맺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았냐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대답한 대답은 이거였어요. 자기를 집으로 초청해서 먹을 거 해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관계를 맺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사실 뭘 은혜롭게 나누기보다 그런 단계가 되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단계도 정보 전달 단계나 설득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설득의 단계까지 가면 내가 이분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 직장 나와라. 내지는 남편에 대해서 좀 참아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뭔가 조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되고 목자가 되면 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소망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대화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하다 보면 내 말에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그래서 해법은 무엇이냐면 잡담하는 교사가 되라라는 거예요. 잡담하는 교사.
여러분 잡담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잡담하는 목자가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잡담의 단계, 카타르시스의 단계,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정보 전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전혀 대화의 준비가 안 되고 의사소통의 준비가 안 되는데 나는 잡담도 안 하고 내 얘기하는 단계도 건너뛰고 막 정보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준비 안 됐으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목장 모임을 풍성하게 하고 싶다고 막 목원들 모아놓고 막 하면요, 목원들이 괴로워합니다. 나눔이 괴로운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의사소통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배웠지만 가장 길게 걸리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아세요? 1단계예요. 1단계. 표면적으로는 4단계지만 실제로는 1단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엄청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되죠.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관계가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 키워드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잡담이라는 거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를 주는 대화다라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쓸데없는 얘기이지만 실상은 쓸데가 있었던 대화였던 거죠. 그게 잡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자는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야 돼요.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관계가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 요 세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아, 대화는 관계를 만들어주고 신뢰를 준다. 제가 이거 사실은 주중에 어떤 목자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어떤 목자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원들끼리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반가웠어요. 원래 목장 모임 하다 보면 목원들끼리 갈등이 생기거든요. 거절감을 받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거절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가느냐? 오해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쌓으면 날 믿어줘 이렇게 말한다고 신뢰 안 쌓여요? 대화 시간을 마련하면 됩니다. 만남의 계기들을 마련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 시간을 많이 잡담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두 번째 단에 보면 잡담을 통하여 관계를 만드는 것, 먼저 해야 할 일은 잡담을 통하여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밑줄 쫙 그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과 5분 동안 잡담하십시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눔을 깊게 하기 원하지만 먼저 잡담의 시간을 갖는 것. 관계가 깊어지면 잡담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만 처음 만난 사이라면 하루 종일 잡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잡담은 사실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잡담만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잡담하고 싶은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기술이 없으시면 그냥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말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잡담은 그런 겁니다. 모두가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대화의 주제를 꺼내지?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모음집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소그룹 하우스. 이게 뭐냐면 소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한 단계가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하우스, 소그룹 목회하는 측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도 기술이고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증거판이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 전전교회에 있을 때 목장 나눔지를 매주 만들었는데 저는 1년 이상을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질문만 만들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도 많이 사놨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기 위해서는 의도된 잡담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담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잡담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새신자를 만났을 때 그냥 의미 없어 보이는 대화도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상당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잡담들이 좋을까?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어색함을 깨트리는 잡담은 능력이라는 책. 이 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 책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그냥 있다가 내렸어요. 그러면 어색하죠. 근데 정말 의미 없는 얘기인데도 하나 툭 던지는 겁니다.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정말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릴 때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러면 이 얘기가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죠. 정말 의미 없고 쓸데없는 얘기지만 잡담 하나 건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랑 같이 탄다.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나 던질까 하다가 오늘 오후에 소나기 온다는데요. 이 얘기 하나 던진 것만으로도 엘리베이터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네. 딸 옆에서 엄마는 오지랖도 열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죠. 그건 딸이 아직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잡담이라는 게 의미 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얘기이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마을 편성할 때 머리를 열심히 썼어요. 어떤 머리 썼는지 아십니까? 잡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달란트. 그런 분들이 목장 안에 한 명씩 있으면 아이스 브레이킹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럼 제가 마을을 편성할 때 그런 분들을 집어넣었어요. 골고루 잡담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정숙 권사님은 그 목장 안에 사실 그 마을 안에 그런 사명을 띠고 가셨어요. 이정숙 권사님 때문에 사실 이 마을은 화기애애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좀 화기애애해야 할 것이고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잡담에 은사를 있는 분들을 제가 좀 넣어드렸습니다. 이 잡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8층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목사님이 화나셨나. 근데 다행히 우리 목사님 뭔가 한마디 던지시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반대로 얘기해서요. 내가 목원과 목원이 만났는데 서로 한 번도 대화 안 하고 헤어지잖아요. 반드시 관계에 금이 갑니다. 오해가 생겨요. 근데 친한 사람이면 얘기 안 해도 오해 안 생겨요. 근데 초반에 관계가 깊이 형성 안 되는데 모건과 모건끼리 서로 있었는데 대화 안 하고 끝나고 집에 갔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 미워하나?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키워드. 대화, 신뢰, 관계. 대화는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줘요. 반대로 대화하지 않으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날 미워하겠구나 생각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가서 그 16페이지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 보면 강의가 되게 길어졌네요. 이렇게 몇 해를 잡담을 위해 노력했더니 이제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가 잡담을 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저도 청소년 사역 9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쉽게 다가가서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잡담이 체질이 된 목사가 되다 보니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목사로서 품위가 좀 떨어집니다.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목사 같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제가 늘 하던 고민이거든요. 제가 좀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가벼운 목사 같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색깔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다가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이제 드리자면 잡담을 좀 증진시켜주는 도구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드게임 같은 거 시켜요. 보드게임.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자연스럽게 명절이 되었을 때 윷놀이 시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사실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증폭시키는 효과 중에 하나고요. 가장 평범한 것들은 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스템과 밥 먹지 않는 시스템은 차이가 커요. 어떤 청년부가 두 청년부가 있었는데 한 청년부는 시간대가 목장 모임 하고 밥 먹으러 가는 시간대였어요. 그 청년부는 사실 상당히 잘 됩니다. 근데 상당히 애매한 시간대에서 막 그 목장 모임만 하고 끝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러면 친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친해지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는 친해지는 속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웬만하면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은 것과 안 먹은 것은 나머지 6개월에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오늘 그냥 가버리면 떠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근데 밥을 먹고 가면 다음번에 봤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를 느끼게 될 겁니다. 밥을 먹는 거, 밥이 힘들다면 마시는 거, 티타임 그런 게 사실은 관계를 맺는데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초창기에는 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끝까지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약간의 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목원들이 연락하는 게 싫어할 것 같잖아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화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17페이지에 보면 너 내일 교회 오니?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전화해서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하고 끊는 거. 제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하니? 그리고 뭐 잡다하다가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이제 지진이 와요. 왜 전화한 거지? 그러다가 결론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내 전화가 거부감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반드시 주문한 게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려면 토요일에 하지 말고 월요일, 화요일에 하라고 했어요. 토요일에 전화하면 아이들이 전화번호 뜨자마자 내일 교회 오라는 얘기구나 라는 의무감으로 들리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전화하면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되게 가볍게 받고 끊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구나. 목원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은 거 받아내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실은 쓸데없이 한두 마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긴 합니다. 우리는 연락을 이어가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잡담이 소모적이라는 이정숙 권사님의 딸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따뜻해지려면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대화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카타르시스, 정보 전달 이렇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그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 여러분 4단계 다음번에 시험 볼 거예요. 제가 딱 만나서 4단계 필기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고 조금 더 지나면 4단계 특징까지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뭐라 그랬죠? 카타르시스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나누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그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